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더군다나 꼭 필수적으로 나와야 알게 되는 그런 면접 질문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면 무조건 받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본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왜 지원을 했는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린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마지막으로 당신이 해보고 싶은 말씀은 있는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을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2가지씩 답변은 기본적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핵심은 2가지 문장이 기본이 되겠죠. 본인 소개하세요 라고 했을 때 본인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 되는 거겠고요. 왜 지원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지원한 이유는 이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네, 제 장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첫 줄의 핵심부터 결론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답변을 좀 한번 해봐야 될까요? 지원 동기는 내가 여기 들어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정리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기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답변에 대한 차별화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에서의 장점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는 방법들도 있어요. 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설득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면접을 그냥 많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여러 번 봄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그 습관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익숙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면접에서의 안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죠. 왜? 내가 떨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5대 질문 뿐만이 아니고, 이 5대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많은 모의 면접에 대한 연습이 가장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이 5대 질문, 가장 기본적인 5대 질문은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원 회사에 대한, 여기에는 직원처럼 행동하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꼭 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란 얘기겠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의 답변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기업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전공이론 지식을 말로 설명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이 직무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전공과 명확한 연관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전공에 안 맞아서 전혀 관련 없는 B라고 하는 직무에 지원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전공 지식이 그렇게 필요 없긴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엔 대학에서의 전공이 기업에서나 특히 말하는 이제 사회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연결성 고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탄탄하게 엮여 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다면요, 자소서도 쓰기 힘들 것이고요, 더군다나 면접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하기도 힘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적인 측면에서 면접 가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쭉 전체적인 스크립트 쭉 하면서 쭉 읽어보거나 큰 맥락적인 부분은 알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자신만의 강력한 개인기, 이게 5대 질문 중에 바로 가장 첫 번째였던 본인의 1분 스피치를 만드는 거예요. 1분 스피치를 만드는 방법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정말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서 1분 스피치 어떤 툴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직무에서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았던 경험을 그 안에 에피소드로 녹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틀이나 형식 같은 경우에는 벗어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본인을 소개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1분 자기소개를 많이 하는데, 그걸 다 1분까지 채우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없죠. 보통 이제 40초에서 50초 정도 답변을 준비하는데, 그 40초 정도 했을 때
정말 여기에 2개, 3개씩 막 들어가 본다고 해보세요. 그게 기억에 남을까요? 오히려 여러분들 더 많이 넣음으로 인해서 독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반대로 가시는 거죠. 반대로 짧게 갈게요. 짧게.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구체화해서 경험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개론적인 부분은 한번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근무지가 연고지와 다른데 뭐 해볼 수 있겠냐? 희망 연봉은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많은데 상사가 당신보다 어리다면 실제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내가 여기 분야에서 얼만큼 애정을 갖고 잘 할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적인 측면에서 들어와서 저는 이거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이야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무지와 연고지가 다른데 뭘 다면 어떻게 할 거냐? 즉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에 대해서 여기 회사에서 이걸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렇게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의 글들이 나와 주셔야 되겠고요. 희망 연봉, 네, 뭐 5천이다 4천이다 연봉이 문제가 아니죠. 1억이라고 하셔도 그에 대한 이유만 합당하게 잘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즉 내가 희망하는 연봉이 5천인데 내가 이 5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경험이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고 싶은 연봉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이번엔 학교 및 활용 정도 그 활동이요. 어떤 활동, 뭐 교내외 활동 전반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하죠. 공백기간이 있네요. 이 기간에 무엇을 하셨나요? 공백기간이 문제가 되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공백기간이 문제가 됐으면 여러분은 애시당초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기간에 내가 뭐 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배웠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공백기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백기간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쫄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저 이때 놀았습니다. 혹은 저는 이러이러한 뭐 취업 스펙을 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느끼고 배웠던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대학원은 왜 가셨나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다룰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정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 그 대학원에 대한 어떤 논문적인 부분이에요. 깊이 있게 얘기가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입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편입이 문제가 돼요? 편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편입했던 이유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조금 더 좋은 내가 이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진출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편입을 했던 겁니다. 그 편입 안에서 실제 편입을 한 이유는 A라는 학교보다 B라는 학교가 요러요러한 점이 더 좋았기 때문에 혹은 이런 커리큘럼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의 글로 작성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전에 A라는 학교는 너무 그 교수진도 꼬졌고 뭐 커리큘럼도 꼬졌고 그 학교를 뭐 탓하는 듯한 혹은 별로 아니라는 듯한 형태의 답변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들어와서 이 친구는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이렇게 불평불만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즉 상대를 조금 낮추거나 부정하거나 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시는 거는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아리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동아리 경험 뭐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뭐 다들 해보셨을 거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동아리 경험은 그렇게 동아리 경험 안 했어요. 별로예요. 모두가 다 동아리를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특별했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의미화하는 거죠. 모두가 쓰지 않는 축구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정말 특별했던 뭐 서예라든지 뭐 어떤 다른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동아리여야 되는 게 딱 정확하게 그게 중요하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동아리에서 내가 했던 경험들이 무엇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즉 그 안에서 제가 연대기선으로 3월달에 뭐 했고 4월달에 뭐 했고 축제를 했고 꼬치를 팔았고 삭술제를 했고 그 다음에 연말결산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축구 동아리를 했는데 우리가 갑자기 다들 뭐 시험기간으로 인해서 7명밖에 참여를 못해서 대회를 치를 수가 없었다. 이때 제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대회를 치렀고 실제 그게 동기가 돼서 지금 현재도 그 축구 동아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아리 경험은 크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죠. 자, 전공과 다른 일인데 왜 이 일을 희망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즉,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내 전공이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과 희망하는 직무는 연계를 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왜 이 일을 희망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동기나 혹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게 됐던 특별한 이전에 있었던 경험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그 터닝 포인트가 명확하게 안 나온다고 한다면 설득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앞으로는 IT 사업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탈락이 되겠죠. 근데 제가 뭐 컴퓨터를 고칠 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IT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혹은 제가 IT를 통해서 했던 이런 프로젝트나 어플리케이션 만들었던 경험이 나중에는 이렇게 더 좋게 느껴져서 성취감이 있어서 추후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신다고 한다면 제일 베스트가 될 수 있겠죠. 자, 학점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정말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뼈를 때리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죠. 학점이 낮은 게 제 탓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탓일 수도 있죠. 공부를 안 했던 부분들도 솔직하게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학점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학점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학점이 낮는 동안 다른 걸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무엇을? 정말 내가 공부를 안 했다고 한다면은 뭐 놀기라도 확실히 놀았을 거거나 혹은 이제 내가 그거 이외의 활동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되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학점이 낮네요. 뭐 하셨어요? 저는 학점이 낮은 이유가 제가 밴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노래가 이렇게 좋아서 여러가지 뭐 대회도 나가고 해서 13번의 수상 경력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후에 제가 학과에 대한 정보들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요. 저 스스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전공 공부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부함으로 인해서요. 지금도 계속해서 제 전공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의 글이 나와 주신다고 한다면 제일 베스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점 낮은 건 어쩔 수 없고요. 추가적으로 뭐 스펙적인 부분에서 뭐 기사를 따든 뭐 자격증을 따든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요. 답변적인 측면에서 면접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학점이 낮지만 그거 이외의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논리적으로 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에피소드를 꼭 좀 꺼내 오신다고 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능력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겠죠.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된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씩 한번 볼까요?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설명은 왜 나올까요? 이 질문의 의도가 좀 더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 친구에 대한 답변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 실제 친구가 이거를 지금 직무를 알고 대답을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사항, 아까 말씀드린 뭐 수학 분석이 무엇이냐, 포피가 무엇이냐, STP가 뭔지 아느냐 뭐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개념들을 물어보게 되거든요. 특히 전공적인 측면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답변을 못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확연하게 이 친구는 이 직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혹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구나 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요, 다음에 다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밑에 보시면 어디에서 인턴을 하셨네요. 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뭘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턴 경험이 여기 회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경력 및 경험사항이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뭐죠? 네, 가장 쉬운 나올 수 법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분명히 A라는 회사,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A라는 회사, 전자회사예요. 전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인턴 경험을 봤더니 사회복지센터에서 그 인턴을 했어. 그럼 궁금하죠. 도대체 여기서 한 이유가 뭘까? 내가 했던 인턴 경험과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은 직무적인 측면보다는 사람적인 어떤 대인관계적인 측면이라든지 직무와 관련 없지만 사회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답변이 나와주신다고 한다면 뭐 그것만큼 베스트일 경우가 없죠. 즉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것들만 다 어필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직무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내 기본적인 부분들도 함께 어필해 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베스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관련성 있는 경험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즉 여러분들이 설령 지금 만약에 인턴을 하려고 했다가 관련이 없는 회사여서 버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혹시 그를 통해서 충분히 너무 많은 휴식을 취하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은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죠. 관련 없는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다 라고 하더라도 연관성적인 측면,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은 자꾸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취미와 특기적인 측면이에요. 취미와 특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리프레시하는, 즉 스트레스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자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측면을 조금 알아보고 싶은 게 당연히 이러한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취미와 특기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이 취미로 나오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되고요. 그를 통해서 본인에게 느껴지는 혹은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제일 베스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자격증이 없나요?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됐으면 여기까지 안 불렀겠죠.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답변을 해보시면 되겠죠. 제가 실은 학교 전공 수업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봄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혹은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뭐 그것만큼 베스트일 경우가 없죠. 그 다음에 왜 이 자격증을 취득했나요? 라고 했을 때, 왜 이 자격증을 취득했나요? 라고 했을 때 실제 전공적인 측면에서 자격이 있을 거고요. 뭐 컴퓨터 활용적인 측면, 아니면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같이 가지고 가서 준비했던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 희망 직무 그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 왜 땄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런 이 자격증은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제일 베스트일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희망 직무와 이 자격증이 무슨 관계이냐, 물론 이제 직접적인 자격증이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그쪽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 있긴 하겠지만 관련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한국사예요. 한국사 왜 따셨나요? 공기업을 가려고 한국사 딴 건가요? 근데 왜 우리 회사 오셨나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받아볼 수 있겠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사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거기에 쓰실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력서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지 자격증을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수나 교육이나 여행이에요. 연수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지금 제가 물어봤던 이런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답변 자체가 힘들어지겠죠. 자, 어학입니다. 해외 어학연수도 갔다 왔는데 토익 점수가 낮아버려. 그러면 이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라, 영어로 해봐라 라고 하는 측면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군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왔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왜 면제 받으셨는지. 면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충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거는 뭐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요게 좀 약간 꽈서 질문할 수도 있죠. 군대는 어디 갔다 오셨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왜냐면 실제 이제 군대 경험에서는 작은 미니 사회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소통 방법이라든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 봤는지, 잘 그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 봤는지, 그런 측면을 검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군 경험은 여러분들이 뭐 쫄 필요 없습니다. 보충역이면 보충역 안에서 했던 내용, 혹은 면제를 받았으면 면제 받은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조금 더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뭐 충실하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답변이 나오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의 답변은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경력이나 경험이에요. 요건 아까 우리가 인턴 경험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봐야겠죠.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경험을 쓰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뭐 힘들었던 경험이 뭐냐라고 하면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한동안 6개월 동안 방황하면서 그 힘들었던 시간을 제가 이렇게 뭐 해봤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뭔가를 역경을 이겨내봤거나 도전을 했던 경험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제가 또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준비하는데 그 발표 준비해서 누가 또 안 나오게 되고 그걸 혼자 다 하면서 발표까지 함으로 인해서 뭐 견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왜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렸냐면 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쵸. 좀 되도록이면은 안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에서, 면접에서 생각을 했을 때 위에 대한 내용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위에 경험을 좀 내려놓으시고 다른 것들을 먼저 찾아보신 다음에 그래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말 그래도 저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꼭 얘기를 그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자, PT 발표도 마찬가지였고요. 아까 말한 편입이에요. 편입이 정말 문제는 아니에요. 전과도 문제가 아니에요. 편입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저에겐 특별한 경험입니다. 도전입니다가 아닙니다. 왜냐면 편입 얘기는 남학생들 다 갔다 오는 군대 얘기하고 밑에 있는 군대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사례 자체에서 주는 임팩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거 이외의 것들을 한번 우선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걸 쓰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찾아보되 여기에 있는 여자친구 PT 발표 편입 전과 뭐 어학 점수 향상 등등에 대한 내용은 되도록이면 조금 지양해 주시고 다른 경험이 있는지 우선 찾아보신 다음에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여기로 내용을 써 보셔도 되죠. 이게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근데 발표 이야기하는 자체에서 신선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뭐 힘들었던 경험부터 해서 쭉쭉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과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고 답변해 볼 수 있는 5대 질문 그 안에서 카테고리를 좀 제가 오늘은 좀 나눠봐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즉 크게 묶으면요 그 안에서 큰 틀이 생겨요. 그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단순히 어떤 질문들로 나열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다양한 질문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응시 분야에 대한 질문, 뭐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직무 능력, 취미 특기, 어학연수, 뭐 군경험 등등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험들에 대해서 만들어 놓으신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다고 한다면은 혹은 이제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각만 좀 해 놓으신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 그 응용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뭐 직무 능력, 경력, 전공지식, 지원 동기,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등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중요한 건 준비를 하는 실천 행동이겠죠.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한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 취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